안녕하세요. 김가옥 노무사입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알자 강의 제12회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회차 강의의 주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 제외라고 하는 아주 흥미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63조가 교재 125페이지에 인용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시간 휴게, 휴일 이것은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무 또 어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는 것에서 아주 특징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그런 사업이나 또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이나 휴게, 휴일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좀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불합리한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외를 두고 있는 그런 특별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여기 명백하게 제외되는 것이 어느 거라고 법이 표현합니까? 근로시간, 휴게, 휴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므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 야간 근로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적용 제외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휴일 근로라든가 연장 근로라든가 같은 이런 근로시간은 주로 근로시간의 양에 관련된 문제죠. 그러나 야간 근로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근로시간의 양보다는 그 근로시간의 위치, 그 근로시간의 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심야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 근무하는 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주 그 힘든 그런 근로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까지 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외한다. 이거는 좀 맞지가 않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 근로시간, 휴게, 휴일 이것을 엄격하게 좁게 해석해서 여기에는 야간 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간 근로는 제외시켜야만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거기 가산수당 지급하는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연장 근로, 휴일 근로 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제일 쉽게 기업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은 거기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점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을 제외한다 이 말은 근로시간에 있어서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그것이 있어도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또 휴게시간 이것도 꼭 근로시간의 도중에 1시간 이상 또는 30분 이상 주어야 한다 하는 이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이 도중이 아니라 끝에 주어도 되고 뭐 심한 경우에는 안 줘도 되는 이런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 제외라는 규정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이 적용이 제외될 수 있는가 하는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도 그 점들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의 종류 때문에 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 교재 126페이지에 보시면 위쪽에 근로기준법 63조 1호와 2호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식재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에 농림사업이 이제 대표적이겠고요. 그 다음 2호에 보면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 포획, 양식 사업, 그 밖에 축산, 양잠, 수산 사업. 그래서 여기 농림사업이나 축산사업, 양잠사업, 또 수산사업 이런 것들은 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기후가 아주 안 좋으면은 실제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뭐 1일 8시간 근로 그거 넘어가면 초과 근로로서 연장 근로 수당 줘야 되고 휴일에 근로하면 수당 줘야 되고 이러면 이 사업을 하기가 참 힘들겠죠. 실질적으로 합리성이 없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도나 또는 휴일 제도, 휴게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제외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실무에서 부닥쳐 보면 상당히 그 합리적인 뭐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근로자들이 이런 특성, 어떤 업무적인 특성을 갖고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또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라고 법에서 규정합니다. 여기 감시라는 근무를 하는 사람 주로 누굽니까? 뭐 제일
대표적인 게 경비원들이겠죠. 그런 분들, 아파트 경비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감시적 근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람,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이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 단속적이라는 그 표현 한문을 잘 보시면, 네, 이 근무가 중단되었다가 계속되었다가 중단되었다가 계속되었다가 하는 이런 식의 근무하는 방식의 사람들을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시 근로자 또 단속적 근로자 이렇게 종사하는 이분들을 함께 말할 때 보통 감단 근로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감단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고, 휴게 시간도 완전하게 그 사용자의 편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시적 근로 또 단속적 근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요건이 뭐였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점을 사용자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단속적 근로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기업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죠? 이 대기하는 시간이 실제 근무하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단속적 근로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그 사장님 차 운전하시는 분, 그죠? 사장님 차 운전기사는 사장님이 어디 필요한데 이동하는데 실제 운전을 하긴 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계속 대기하고 있는 이런 시간이니까 아마 단속적 근로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는 그 대기하는 시간을 전부 다 근로시간에 넣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판단해서 그 서로 합의한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서 연장 근로 따지고 뭐 휴일 근로 따지고 이러다 보면 이 임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기업 한 군데에서는 그 이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을 안 받는 바람에 사장님 차 운전하시는 그 운전기사가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을 배로 받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좀 불합리하다. 막 직원들이 막 불만을 막 나타내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합리적인 이 내용을 잘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또 그 대기업 같은데 뭐 또 웬만한 중견기업 같은데 보면 이제 그 영선 기사들 수리반 이런 거 어디 고장이 났을 때 이제 가서 비로소 업무를 시작하는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말하자면 대기 시간이 실제 근무하는 시간보다 긴 이런 분들이니까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이런 그 가산수당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임금이 이제 기본적인 임금만 나가면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업무의 특성상 이 근로시간 휴게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인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 현장에서 인사관리라든가 임금관리, 특히 임금관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법을 우선 확인해 보시면 127페이지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 대통령령에 보시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34조에 보시면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감독 업무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 지급하지 않고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이거는 쉽죠. 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은 뚜렷이 구별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관리 감독 업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나 폭이 넓은 거예요. 그럼 어느 폭에서 이 근로시간 적용 제외를 하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워낙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 이 기업의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려는 이런 기업들이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중요한 관리 감독 업무를 하는 분이
휴일 근로했다고 휴일 근로 수당 받아가고 연장 근로했다고 연장 근로 수당 받아가는데 이분들의 통상임금 자체가 시간급 통상임금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 가산 수당도 되게 높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이 볼 때는 좀 뭔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외 규정 이것이 앞으로 우리 임금 관리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돼요. 이면 근로시간 관리가 결국은 가산 수당과 관련된 문제로 가게 되면 결국 그 임금을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다루고 명확하게 그 기준을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건 여기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 뭐 우리 그 노동법 중에서는 명백하게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정의를 딱 정확하게 내린 데는 없습니다. 뭐 산업안전보건법 정도에서는 뭐 관리감독자 이런 표현을 쓰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는 있는데 그게 우리 실무와 딱 부합하는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증명이 되지가 않은 상태니까 참 뭐라고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봤는데요. 일본의 경우에서 관리감독자라고 하는 거는요. 이 참 재밌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직책수당을 받는 사람들이면 이거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직책수당이 그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그분들에게 휴일 근로나 초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그냥 만족할 만큼의 그런 직책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건 처음부터 그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전제 아래서 그런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현장에서도 이 일본의 어떤 기준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적용할 만하다면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드려서 그 관리감독자라고 딱 적용을 제외시키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직책수당 이걸 딱 정해가지고 상당한 액수를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임금 제도를 바꿔간다면 나중에 가산수당을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이런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해서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해야 되는 이런 분들에게는 임금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제일 합리적입니까? 바로 연봉제. 순수한 연봉제로 가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순수한 연봉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책정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능력, 업적,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책정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이 관리감독 업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바로 연봉제를 제대로 적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참고가 되는 사례가 어딘가 하면 미국의 사례라 이 말이죠.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에서는 어떤 일종 직종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하면 웨이지라고 하는 이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블루칼라 즉 어떤 생산직 업무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이죠. 이분들은 딱 시간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급으로 뭐 $20를 정했다 그러면 그것만 딱 받습니다. 또 연장 근로했다 그러면 거기 딱 50% 가산 그거를 분명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칼라인 사람들이 연장 근로를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연장 근로 수당을 가산수당을 지급받는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두실 수가 있죠. 그런데 블루칼라라고 하지 않는 대비되는 화이트 칼라 주로 그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이 좀 어려운데 exempted 또는 non-exempted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exempted라는 말은 그 가산수당이 면제된 사람, non-exempted 이러면 가산수당이 면제되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블루칼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블루칼라들은 주로 웨이지라는 이름의 그 임금을 받는 것이고 그 화이트 칼라들 이그젠프티드가 되는 그러니까 가산수당이 면제되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셀러리라고 하는 영어를 표현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이런 경우죠. 근데 그 셀러리를 받는 그 근로자들이 대부분 연봉을 책정해가지고 그 연봉을 12달로 나눠서 지급하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자 계층에 대해서는 그 임금 체계 자체가 임금에 처음 지급하는 체계 자체가 뭐라고요? 연봉제라는 거죠.
그러나 아까 생산직처럼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 줘야 되는 그런 웨이지를 받는 이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간급으로서의 이런 임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반드시 지급된다라고 하는 제도가 미국의 임금체계 제도인데,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제도인데, 잘 보면 우리 근로기준법 63조에서 바로 그거를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70년 전에 이 법을 만들었지만 우리 법은 그 당시 그 선진국의 이 내용들을 잘 따가지고 아주 근로기준법을 선진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다 시행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근로기준법을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 이 부분을 이렇게 관리감독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을 발상을 하게 된 거는 어쩌면 그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가 그 미국의 문물을 보고 왔던 그 당시 우리 선배들, 우리 사회의 선구자들이 바로 그런 점들을 좀 적용해 보려고 시도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경총 같은 데서 그 미국의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좀 적용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근로기준법 63조 이걸 바로 적용한다면 대번에 그런 비슷한 제도를 만들 수 있고, 다만 그분들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직책수당을 많이 주든가 아니면 아예 연봉제로 딱 돌려가지고 이런 특징을 확실하게 나타내게 한다면 그들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적용 제외하더라도 크게 불이익한 점은 없을 것이고, 합리적으로 노무관리, 특히 임금관리와 시간관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시간이 적용 제외되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판례부 32번부터 38번에 보시면 이런 관리감독자라든가 적용제외 인가 조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대법원 판례로 나온 것들,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두었으니까 잘 정리하시고 우리 수험생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2회차 강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가 적용이 제외되는 그런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13회차 강의 때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죠. 연차 유급휴가라는 주제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3회차 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